에어비앤비나 해볼까? 네,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에어비앤비 매물 있을까요? 그딴 거 없어요! 아니, 매물도 없다고 하고 집주인들도 동의 안 해주고. 에어비앤비 진짜 할 수 있긴 한 거야? 어? 33M2? 에어비앤비를 창업하려다가 이런저런 장벽에 막히신 분,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대안을 알아보다가 33M2 알게 되신 분 많으시죠? 근데 막상 에어비앤비랑 33M2랑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내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대안으로 33M2를 선택해도 될지, 에어비앤비보다 33M2가 더 낫다는 말도 있던데 도대체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그런 건지 누가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영상은 유튜브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와 33M2가 어떻게 다른지, 합법, 불법, 수요층, 창업 절차, 운영 가능 지역, 법률, 투자금, 수익률, 관리 난이도, 마케팅 방법에 확장 가능성까지 총망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에게 33M2가 가장 적합할지 그 기준까지 정해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33M2가 어떻게 다를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외도민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요층.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아니, 외도민 에어비앤비는 이거 관광객들이 이용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놈의 33M2 도대체 누가 이용해요? 누가 일주일씩이나 빌려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일단 외도민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33M2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죠. 내국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는 내국인들이냐, 바로 출장, 이사,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 병원이라고 그러면은 간병인도 있고 환자의 입장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에 성형수술 받으러, 이런 수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수요 중에 가장 좀 심각했던 수요는 집에 불이 나서, 이런 수요도 있고요. 해외에 살고 계셨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경우에 단기 임대 33M2를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도민의 1박당 금액이 높잖아요. 에어비앤비 1박당 금액이 높으니까 내가 이걸로 3박을 하느니 차라리 33M2로 일주일을 빌리는 게 더 저렴하더라 라는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맞춰서 3박 하느니 좀 여유롭게 일주일 동안 빌려야지 라고 하는 수요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주인 동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대차 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전대차가 뭐길래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집주인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있어요. 이때 집주인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를 임대차라 그래요. 그리고 나랑 고객들 사이에 맺는 거를 전대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랑 고객 사이에 계약, 일주일 동안 빌려주는 그 계약, 그거를 전대차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누구 집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그러니까 집주인의 집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대차 동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시죠? 외도민은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33M2도 필요해요. 왜? 똑같이 이렇게 임대차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고객한테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집주인 동의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요즘은 이거죠. 주변 세대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에어비앤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변 세대 동의가 필수고요. 33M2는 주변 세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세대 동의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다. 왜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 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건물에 나도 모르는 외국인이 막 왔다 갔다 거린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린대.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제가 만약에 주변 세대 사람이라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주인분은 전대차 동의를 받는 대신에 뭐 월세라도 플러스 5만 원 뭐 올려받든가 뭔가 이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변 세대 사람들은 어때요? 기껏해야 도움이 될 게 없잖아. 이분들한테 뭐 수익의 몇 퍼센트를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죠? 주변 세대에 사는 분들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세대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 동의 받았고 주변 세대 동의 받았으면 그 소재지에 해당 구청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무관님이 실사를 나오십니다. 실사를 나오셔서 여기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운영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허가증을 줘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건데,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당연히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33M2는
구청의 허가 없이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입니다. 자,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33M는 전입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외도민이 전입신고가 필요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죠. 외국인들이 이 도시에서 민박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인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외도민 사업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정부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불법이에요, 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그 대신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서류상으로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룸 이상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투룸 이상만 구할 수 있는 게 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한 방에 살고 있어야 되고 다른 방을 게스트룸으로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이 전입신고가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운영 제한. 운영 제한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 매물의 건축 용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요, 일단은 원룸은 안 돼요. 원룸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피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한다? 불가능해요. 만약에 에어비앤비 어플에 오피스텔이 올라와 있다? 그거 불법이에요. 100%. 근데 원룸에 올라와 있다? 그것도 100% 불법이에요. 왜냐면 원룸에서는 내가 방 하나를 쓰면서 다른 방을 빌려주는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아예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M2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외도민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안 되기 때문에 매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33M2는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로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법률은 외도민은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3M2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경우에 어떤 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외국인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그 다음에 33M2 같은 경우에는 전대업 사업자가 정석이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면 단기 임대 시장이 커지면서 단기 임대업이라는 새로운 뭔가 종목 코드가 나오면 거기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종목 코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민법의 내용을 차용을 해서 전대업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투자금과 월 수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 지점에 400만 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1년 수익이 얼마예요?